홍채는 이렇게 공막이라는 게 쌓여 있습니다. 공막. 그 다음에 이게 각막.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공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모체가 있고, 이게 선모체. 이게 조절해주는 게 이게 있어요. 조절해주는 게, 이제 일단 설명해 줄게요. 그래갖고 눈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수정체라고 하죠. 이게 동공이라고 하면은 수정체가 있고, 여기 이제 유리체라고, 이제 다 액체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홍채는 들어봤죠? 홍채. 여기는 선모체. 동공 앞을 딱 막아, 이렇게. 그러면 동공이 사이즈가 줄었다 놨다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선모체가 수정체의 위아래에서 잡아당겨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줘. 그렇죠? 그래서 동공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넓게, 동공이 확대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거죠. 동공 확대하는 게 홍채고, 선모체는 이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높으면 우리가 볼록 렌즈로 만드냐, 볼록 렌즈가 좀 약한 볼록 렌즈로 만드냐, 그러면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거리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맺히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그래요, 황반. 그래서 바깥쪽을 이제 맥락막. 여기 쌓이는 예거를 갖다가 이 막을 이제 망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망막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시신경이 나가고 혈관이 나가고 하는 시각신경부터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안구 있죠. 이게 눈이잖아, 이게 눈. 눈에 여기 구멍이 꼭 뚫려 있어요. 구멍. 이게 옵틱 캐널이에요. 여기 옵틱 캐널.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이 옵틱 캐널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럼 눈에 순환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막혔다. 어때요? 눈 나가는 거죠. 혈관이 막혔다. 어때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양방에서는 소통이라는 것을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염증이 있으니까 항생제 투여, 안약 투여,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니까 뭐가 부족해요? 눈에 물이 부족하니까 뭐를 주는 거야? 인공 눈물을 주는 거잖아요.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때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 지금? 응급처치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황반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력을 잃게 돼.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혼탁하게 된 겁니다. 유리체가 아까 독소와 노폐물로 가득 찼어. 그러면 여기다가 주사로 집어넣어갖고 지연시키는 주사만 넣는 거예요. 황반변성 치료 주사로 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주사로 동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지연시키는 주사를 놔요. 난 무서워서 못 맞겠어. 근데 이 마사지 해서 나와요. 한 6개월 하면 다 낫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질병물이에요. 그 다음에 홍채, 선모체, 이게 뭔지 아세요? 조절해 주잖아요, 이게. 늘렸다, 줄였다. 이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에요, 판막. 이게 똑같은 게 뭐예요? 항문이에요, 항문. 뭐예요, 지금? 관략근입니다, 관략근. 우리 인체에서 관략근이 엄청 중요해요. 조절해 주는 거야, 이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관략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케겔 운동 아까 해줬잖아요. 항문을 조였다 놨다 호흡에 맞춰서.
이 케겔 운동을 해줌으로써 전신의 관략근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장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 판막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에 눈도 강화. 이거 홈체의 손모체도 관략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사지하고 항문을 조이고 같이 해줌으로써 관략근까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정맥, 정맥에도 뭐가 있어요? 혈류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혈관 내에서도. 근데 하지 정맥류는 뭐예요? 이 점막이, 이 관략근이 싹 나간 거야. 그래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 판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 관략근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눈의 질환은 뭐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각자 알고 있는 거. 아폴로 눈병. 여기 결막염이죠. 녹내장. 황반변성. 그렇죠. 황반변성이 있을 것이고. 백내장. 노안이 있을 것이고, 백내장이 있을 것이고. 백내장은 우리가 이제 이 겉에만 긁어내면 돼요. 왜 근데 이게 아까 쓸까요? 곰팡이 왜 써요? 곰팡이 쓰는 거야, 그냥 계속. 노폐물 독소가 많으니까 여기에 그냥 쌓이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그걸 벗겨냅니다. 근데 우리 안약 갖고 치료하면은 이 겉에 있는 거니까 우리 한의원에 있는 안약으로 쓰면은 다 나아요. 백내장은. 문제는 뭐냐면은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그 다음 황반변성. 노화는 시력이 그냥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요. 저평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시력이 회복된 사람 꽤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신경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신경. 시신경 회복도 제가 봤어요. 자, 아폴로 눈병, 결막염도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막염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 때는 몸의 상태가, 이 눈의 상태가 좋으면은 애들은 아무 문제가 안 일으켜요. 소통이 안 되고 독소가 생기면은 그때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 낫고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래서 염증 잡아주고 막 해도 안 돼.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돼. 이게 독소를 빼줘야 돼. 독소 빼주는 방법이 아까 저평골 마사지. 이걸 해주면서 우리 안약을 넣으면 바로 이게 잡힙니다. 녹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의 압이 올라가는 거야. 눈의 압이. 눈의 압이 왜 올라가요? 안 빠져나가고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압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양방에서 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녹내장 치료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방법이 있다. 다리 이쪽이 안 좋아요. 이쪽을 다리 쭉 빼주잖아요. 피를 빼주잖아. 그러면 압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빼줌으로써 우리가 파이프가 있어. 여기에 꽉 차 있어. 나쁜 것들이. 밑에서 탕탕 쳐주면 어떻게 돼요? 뻥 빠지잖아요. 그 원리로 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압은 사열을 합니다. 사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항을 떠서 할 수도 있고, 뒤쪽에 여기서 뺄 수도 있고, 입 안에서 뺄 수도 있고, 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응? 손발에서 딸 수도 있고. 일단은 사열을 해주면은 이게 100이라는 효과를 볼 때가 있을 것이고 10이라는 효과를 보더라도 일단 사열을 해주면은 일단 압은 떨어집니다. 응? 그러니까 손에서 따든 발에서 따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데는 어디다? 다리에서 빼주는 거다. 그래서 일단 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압이 떨어지고 압은 두 가지죠. 내압과 안압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뇌에도 압이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일단 압을 떨어뜨려주면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머리 아픈 것도 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가 있어. 그 경우는 사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압과 내압이 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일단 치료해 볼 만해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저평골 마사지를 해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이랑 같이 아까 해준다 그랬죠? 목하고 저평골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희소식 저평골에 관련된 침이 나왔습니다. 하도 환자분들이 안 해서 제가 저평골 관련 침을 만들었어. 이따가 맞고 싶으신 분은 맞으셔도 돼요. 마사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황반변성도 이건 좀 오래 걸려요. 한 6개월 꾸준히 하니까 정상으로 나온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력 확보는, 시력 회복은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이 요거를 시켰더니 자기는 비염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 가는데 시력이 좋아졌대. 그래서 축하. 뭐 나는 이제 그러니까 시력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70세 넘은 환자인데 그분이 원래 토목을 하시는 분인데 도면 보면은 그 전에는 글씨가 작잖아요. 신문도 가물가물하게 보였다는 거죠. 70세 넘은 분인데 근데 요걸 함으로써 신문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믿겠어요? 사람들이 놀랜대. 신문을 본다는 거니까. 신문 글자, 그 작은 글씨가 자기는 그냥 읽는다는 거야. 정상적인 이런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놀래죠. 보통 한 40대 후반만 돼도 노안이 일어나서 잘 안 보여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시력 회복까지 다 됩니다. 100년이 됐고, 자. 저는 요걸, 이 시신경 회복되는 걸 보고, 야, 저평골 마사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환자 중에 태아에 있을 때 탯줄을 이렇게 꽁꽁, 이게 목을 감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했잖아요. 뇌까지 혈액순환 충분히 돼줘야 되는데, 이게 태아로 감았어. 그럼 뇌까지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뇌세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여기서 산소 양이 부족하니까 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양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뇌가 막혀서 이렇게 뚫뚫 말고 있었어.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커 보니까 시신경이 흑백밖에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시신경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흑백과 복시가 같이 일어났어요. 흑백으로만 보고 복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환자를 계속 여기를 3세트씩 다 해줬어. 그러고 나서, 자, 좀 어떠냐? 했더니, 칼라가 보여요. 그럼 너 지금까지 칼라 못 봤어? 저 흑백만 봤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중으로 보이는 게 복시잖아요. 다중으로 보인다는 거야. 자기는 이 약점이,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복시하고 흑백으로만 보던 이 칼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양방에서는 지금 치료법이 이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 25%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25% 때문에 수술을 할 것이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태어났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고 방법이 없었고 지금은 회복 가능성이 25%라고 하더라고. 근데 마사지 한 번을 제대로 해서 회복이 됐잖아. 그럼 이 환자한테 그럼 계속해 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때요? 회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칼라가 보였다는 거야, 칼라가. 나 처음 그때 너 칼라 못 봤어. 참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칼라를 본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 중에 후유증 중에 여기 많이 와요. 이 내적 소외까지 순환되기 때문에 눈, 코, 귀, 이 후각신경도 청각을 잃은 경우도 많아요. 요걸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깊은 데를 건들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저평골이에요. 그래서 눈 쪽은 제가 설명을 이제 여기 다 해놨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 신경, 혈관, 림프 여기를 다 하죠. 그래서 결막염에 좋은 저평골 마사지, 노안과 시력이 좋아지는 저평골 마사지, 백내장이 좋은 저평골 마사지, 녹내장이 좋은 저평골 마사지, 황반 변성에 좋은 저평골 마사지, 비문증에 좋은 비문증. 비문증이 뭐예요? 그렇죠.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날비, 빛, 날비, 모기 문자. 이게 모기 문자야. 날고 있는 거야. 모기가 날아. 겨울에도 모기가 날고 있죠. 응?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눈에서 어느 한 점이 까맣게 혈액순환이 안 돼. 여기가 막히든, 여기가 막히든. 그러면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 부위는 어떻게 돼?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문증 치료도 이걸로 해주면 돼요. 막 그러죠. 치료해보면은. 근데 침 치료로 열심히 막 소통시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저평골 마사지를 해주니까 비문증이 확 좋아져요. 나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 최후의 보루로 저는 일부러 저평골을 마지막에 쓰거든요. 왜?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 근데 마지막 안 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줘. 비문증.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론은 먼저 저평골 마사지를 가르쳐 주자. 내가 가장 지금까지 임상의 모든 난치병 환자를 보고 가장 좋은 효과를 봤던 것은 저평골 마사지고. 그러면 이 저평골 마사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론적인 근거라. 응? 그 다음에 과학적인 논거를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책에 저평골 마사지에 관련된 책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이제 제가 찾아내고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눈 떨림죠. 눈 떨린 거. 다크서클 뭐 이런 거요. 눈곱에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눈이 막 떨려요. 눈이 떨려. 안검병력. 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마그네슘 생각하고 계시죠? 마그네슘을 먹어도 안 돼요. 진짜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5%. 눈도 떨리는데 눈도 떨리는데 이게 자 봐봐요. 얼굴에서 제일 작은 근육이 어디예요? 얼굴에서 눈, 입, 눈과 입이에요. 그 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눈 주위에 다가 근육이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럼 떨리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전에 제가 많이 떨었어요. 근데 목하고 입안 마사지를 하고 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에요. 5%도 안 돼. 근데 그 5% 때문에 마그네슘 뭐가 될까요? 이것만 해. 근데 마그네슘 부족도 이거 하면 없어지는데? 아니, 눈 떨리는 사람들 중에 마그네슘 먹고 안 낫는 사람 많아요. 근데, 속이 떨리는 눈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에서 이거는 따로따로 이제 오는 거고, 눈 떨림 거. 자, 여러분들, 구안화사, 벨마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도 3차 신경통.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게 안면신경이거든요. 이렇게 신경 가다가 이렇게 가. 요 귀, 여기 아까 척두근이야. 이 신경이 어디서 나와? 아까 뇌간에서 나오잖아.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아까 뭐예요? 저평골이잖아요.
구안화사 저 환자는 무조건 저평고를 시킵니다. 목하고 저평고를 마사지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돌아와. 그래서 구안화사가 10년, 20년 된 환자들이 있어요. 구안화사가. 그 환자들은 포기하고 살아. 근데 우리 환자 중에 10몇 년 된 환자가 이제 좀 전에 왔었는데 2번 맞고 지금 벌써 눈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무조건 뭐부터? 첫 번째는 저는 목부터 마사지를 해요. 뭐 마사지하고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평골 마사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을 풀어줘라. 그 다음 두 번째 왔을 때는 입안 저평골 마사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딱 와서 치료 받으러 왔는데 주변에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리 들었다. 그리고 자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먼저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3번 만에. 무슨 말 알겠죠? 이 엄밀히 보면 두 번이죠. 2번 치료하고 세 번째 온 거니까. 두통 소실, 얼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 울지 마. 그냥 낫게 돼 있어. 뭐 그렇게 했지. 그래서 환자들이 이 저평골 마사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느낀 경험담 있죠. 그걸 갖고 있을 때 엄청난,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까 이명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눈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얼굴 바로 알아.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거 오늘 이제 배워서 열심히 해보시고 오늘 내가 또 젊게, 한 5살만 젊게 해줄게요. 근데 일주일만 유지가 돼.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네, 승리하시고 쉬었다가 마사지 할게요.